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단 사업장 폐기물처의 올바른 운영부 이광영 대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시행했던 번역별 설명회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설명회 오셨어도 다소 이해가 부족하셨던 부분들이 있거나 또 기억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22년 10월부터 시행했던 건설 폐기물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FAQ 시간을 통해서 공통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유명한 그 의성 쓰레기 산의 모습입니다. 18년도 국내 보도 이후 19년도에 CNN에 보도될 만큼 국제적 망신이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추정량은 대략 17만 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쓰레기 양이었습니다. 또 옆에 보시는 사진은 김포에 불법으로 매립된 사건이었는데요. 이때 추정되는 양이 총 42만 톤 정도였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지방에 임대형 창고를 임차하여서 이곳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방치했던 사례입니다. 이때 총 추정량은 1.6만 톤 정도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불법 폐기물은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악취도 심하고 또 보관할 경우에는 그 안에서 가스가 발생하여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법 폐기물은 국비의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네, 지정 폐기물 역시 외일 수는 없습니다. 18년도 당시 전국에 불법 처리 업체 12곳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고, 이들은 단순성 일회성 투기가 아닌 폐기물 처리업을 상호 대여하고 올바른 시스템을 조작하는 등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인 공모를 통해서 약 3년간 불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표는 22년 12월 말 기준의 폐기물 불법 처리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발생량은 191만 톤으로서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1톤 포터 트럭이 앞에 191만 대가 주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폐기물의 무게나 부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큰 규모의 폐기물 양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에 따라 19년도에는 정부에서 불법 폐기물 관리 대책 방안으로서 다양한 부분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네, 먼저 공공관리 강화에 있어서 국가 공공처리시설 번역별 설치, 그리고 지금 이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에 기반이 되는 지능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19년도부터 22년까지 완수하였습니다. 또 불법 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였고, 처리업체의 처리 능력 확인을 매 5년마다 해야 되는 적합성 확인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 허용 보관량 2배 초과 시 반입 금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을 처리자에서 배출, 운반, 처리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이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고, 이에 따라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범위를 허용 보관량 1.5배에서 2배로 확대 실시하였고, 폐기물 재활용 업자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서 화재 예방의 방법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등을 기본으로 분석하여 분기별 50개서의 의심업체를 선정하였고, 지자체 환경청 공단이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1년에 2번 반기별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려 지역을 분기별로 120개소 선정하여 집중 순찰을 강화하였고, 이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시 역량 강화로 불법 투기 감시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였고, 이에 불법 행위 목격 시 시민신고 유도를 하는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폐기물 신고 위변적 위험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실시간 현장 정보 수집 체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를 통해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과정에 대한 적정 처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폐기물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현장 정보는 폐기물 인계 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위치 정보, 계량값, 영상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19년도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마련 지시를 시작으로 19년도 11월에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 폐기물 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 22년 6월 고시 제정을 통해서 드디어 22년 10월에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현장정보 전송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정보 전송 대상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라 현장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자로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 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현장정보 전송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가 되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그리고 또 기밖에 기타에 해당하는 분들이 현장정보 전송 대상자에 제외가 됩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23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지정 폐기물 대상에 있어서 의료 폐기물은 제외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장정보 전송 대상자별 전송장치 및 정보입니다. 수집 운반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이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수집 운반 차량이 됩니다. 이때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 차량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셔야 됩니다. 네, 반면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의 경우 현재 지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23년 10월부터 시행하시면 되고 작년 22년 10월부터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분들이 제도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 추진센터에서 배포하는 전송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송장치와 함께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하셔서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전송하십니다. 네, 다시 수집 운반하는 자의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내 차량용 단말기를 설치하시게 됩니다. 차량용 단말기는 크게 소프트웨어용과 하드웨어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단말기를 통해서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 예외사항으로는 배출자의 경우 핸드폰을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여 위치 정보를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편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입니다. 전송 장치는 자동 전송 단말기. 쉽게 생각하시면은 일반 PC에 저희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은 이게 바로 자동 전송 단말기가 되는 거고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CCTV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는 계량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설치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그 기존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과 또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의 영상 정보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반면 설치 의무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설치 의무가 없으신 분들 중에서도 처리장에 계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걸 통해 계량값 전송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계량시설이 없으시다면 공인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 증명서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량시설이 없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영상 정보는 진입로와 보관 장소만 보내게 되시면 됩니다. 네, 현장 정보의 범위는 위치 정보, 계량값, 영상 정보로 나뉘게 됩니다. 위치 정보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의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 정보로서 이동한 경로의 위도와 경도를 시간 단위로 표기한 값이 되겠습니다. 계량값은 계량시설에 측정한 차량 총 중량에서 공차 중량을 뺀 폐기물 중량이 되겠습니다. 이때 공차 중량은 차량의 재원 정보 또는 현장 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중량값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계량시설 설치 비의무자의 경우 공인 계량시설에서 계량한 계량 증명서로 가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정보는 먼저 진입로입니다. 처리장에 진입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의 차량 번호를 포함한 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정지 영상을 보내시면 되고 이는 필요에 따라서 동영상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계량시설의 경우에도 계량시설에서 계량값을 측정할 그 순간에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의 차량 번호를 포함한 전면부 확인 영상을 전송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관 장소 역시
보관 장소 중 대표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셔서 보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 영상을 전송하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지된 영상, 사진의 형태가 제공되는 것이고 진입로에만 특별하게 정지 영상과 동영상으로 나눠서 선택해서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한 모식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배출자 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로 시작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계량기술 설치 의무가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 공인 계량기술에 들려서 계량값을 측정하시면 되고 이때 여기서 받으신 계량 증명서를 추후에 전송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네, 일단 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후 처리장으로 진입을 한 다음에 최초 진입로에서 진입한 영상을 찍어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이후 계량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계량값을 측정하여 전송을 하고 계량시설에 올라가 있는 이 차량의 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정지 영상이 자동 전송 단말기로 전송이 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보관시설에서 찍고 있는 영상이 시간에 따라서 전송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계량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어플을 통해서 전송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전송 대상자별 전송할 현장 정보입니다. 네, 수집 운반한 자의 경우 차량용 단말기 설치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전송하시면 되고 계량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분과 없는 분에 따라서 계량값을 직접 전송하시거나 또는 계량시설의 계량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십니다. 이에 따라서 계량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계량시설을 포함한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의 영상 정보를 전송하시면 되고 계량시설이 없으신 경우에는 진입로와 보관장소의 영상만 전송하시면 됩니다. 네, 차량용 단말기는 펌웨어와 내비게이션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펌웨어의 경우에는 차량 시동 시 차량용 단말기 전송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이 되면서 위치 정보 역시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형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를 켜고 나서도 이에 해당하는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야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세 번째 소프트웨어 휴대폰 앱 같은 경우에는 배출자에 한정해서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대체 전송 수단으로서 어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과 휴대폰에 사용하는 어플 경우에는 그 특정한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 보시는 화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화면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현장 정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현장 정보, 차량 전용 GPS, 현장 정보, 이동통신 단말기라는 어플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처음에 차량 전용 GPS 같은 경우가 내비게이션에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고, 이동통신 단말기용이 바로 휴대전화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자동 전송 단말기를 통해 계량값이 어떻게 전송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처럼 계량시에서 계량값을 측정을 하면은 이 정보들이 자동 전송 단말기를 통해 옮겨지고 최종적으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진입로의 정지 영상 같은 경우에도 진입로를 지나갈 때 영상정보 처리기가 이를 차량 전면부 확인을 해서 이 영상을 자동 전송 단말기로 전송을 하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을 합니다. 진입로에는 동영상을 저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때의 경우에는 이 동영상이 바로 저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동 전송 단말기에서 저장을 하고 이후 센터에서 정보를 요청하실 경우에만 전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최소 6개월 영상 정보를 저장하셔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네, 계량시설과 보관장소 같은 경우에도 촬영된 영상 정보가 자동 전송 단말기를 통해 전송이 되고 최종적으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네, 아까 계량시설 설치 의무가 없으신 분들 중에서 공인 계량시설을 계량을 한 경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는 이 계량 증명서를 별도로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저희가 지정해 드렸던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이를 통해서 계량 증명서를 촬영하고 저장한 이후에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송 대상자별 전송 장치 종류와 위치입니다. 수집 운반하는 자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차량에 차량용 단말기를 차량별로 한 대씩 설치하시면 되고요. 처분 및 재활용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자동 전송 단말기를 설치하시고 계량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서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 등에 설치하여 정보를 전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상정보 처리 기기와 자동 전송 단말기를 어떻게 설치하고 이용하시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처리장에 사무실에 자동 전송 단말기를 설치를 하시고 해당하는 지역,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에 CCTV를 각각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량시설과 자동 전송 단말기를 직접 연결해서 정보가 전송될 수 있게 하고 CCTV 역시 유무선 연결을 통해서 정보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이 진입할 경우에 진입로에서 영상을 찍고 그 다음 계량시설에 왔을 때 계량시설의 계량값을 전송하고 계량시설의 영상 정보 역시 같이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은 주기적으로 또 자동 전송 단말기로 정보가 전송이 되고요. 이렇게 전송된 정보는 최종적으로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이 됩니다. 네, 전송기한 및 주기입니다. 위치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계량값을 전송할 경우에는 계량시설에서 계량할 경우에는 계량한 즉시 전송이 됩니다. 이때 계량시설 위에 차량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바로 프로그램으로 전송이 됩니다. 네, 반면 계량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서 계량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계량증명서로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는 폐기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전송하셔야 됩니다. 네, 영상 정보 역시 각각 해당하는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 따라서 이 표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영상이 발송되게 됩니다. 네, 운반자의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전송 기간은 실시간 위치 정보가 측정되는 즉시 전송이 되는 것이고 전송 주기로서는 수집은 1초에서 30초, 전송은 1초에서 60초 단위로 전송이 됩니다. 또한 계량값은 폐기물을 계량한 즉시 그리고 계량 증명서는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전송하시면 되고 계량시설에서는 계량시설의 영상 정보는 계량시설의 차량을 계량할 때마다 전송을 하시면 되고 진입로에서 정지 영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이 차량이 진입할 때마다 촬영이 되고 동영상은 항시 모아뒀다가 추후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 쪽으로 영상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관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정 시간마다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유의 및 준수사항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지만은 장치는 수시로 점검 관리해야 되고 혹시라도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공단 센터에 즉시 통보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장애 통보를 하실 경우에는 장애 사유, 미입력 정보의 종류, 그리고 언제 복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복구 계획을 포함해서 장애 통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 센터가 현장 정보의 확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수사항입니다. 현장 정보 전송 의무의 목적에 따라 현장 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현장 정보를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장치 등이 고장 또는 훼손으로 작동이 안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거나 또는 수집한 현장 정보를 위변조하는 행위, 이 세 가지 모두가 위반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 위반 행위를 하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조치 사항으로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송 프로그램으로 전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때 위반 행위 시 자동 전송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셔야 되고 특히 위 변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PC에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별도 설치하는 자동 전송 단말기 형태가 아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함체형 자동 전송 단말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치 정보 전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 폐기물을 별도로 운반하시는 분들은 기존 차량에 GPS를 달아서 그 정보를 전송하시기도 하는데 이분들 역시 위반 행위를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 지정한 차량용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현장 정보 전송 장치 상세 규격입니다. 네, 보시는 표처럼 주요 기능, 단말기 인증, 전원 및 주변부,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부분에 규격사항이 안내가 되어 있고 이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 구동력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하는 OS, 하드웨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펌웨어 같은 경우 물론 여기 말씀드린 규격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펌웨어를 설치하시게 될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 인증한 업체에 한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 설치를 하실 때 별도 규격을 그때 가서 확인하시거나 또 그 추천하는 규격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비게이션 형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OS 5.1 이상 버전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구동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처럼 단말기를 소프트웨어 구동형, 즉 내비게이션형과 펌웨어형으로 나눠 봤을 때 장단점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특별히 좋다, 나쁘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비가 별도로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 차량에 안드로이드 OS 5.1 이상의 그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인터넷 설치가 이미 되어 있다면은 이 내비게이션 형태의 저희 위치정보 전송 프로그램만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이 훨씬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아직 차량에 설치가 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새로 펌웨어형을 설치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 전송 단말기 PC 규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처리 장치 인텔 i7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기억 장치는 16기가 이상, 보조 기억 장치는 256기가 이상, 보조 기억 장치는 진입류당 1테라 이상, 운영 체제 윈도우 10 이상을 쓰시면 되고, 네, 이렇게 규격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 규격 아래의 것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 물론 일부 전송 프로그램 자체는 구동이 될 수 있겠지만은 현장 정보 전송하는데 뭐 에러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 유념하셔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PC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흔히 CCTV IP 카메라라고 불리는데요. 이때 정확한 영상 정보가 전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화소수는 200만 화소 이상을 권장드리고 해상도는 풀 HD 그리고 컬러와 흑백 중에서는 컬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아래 세부사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화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화질이 보일 수 있도록 뭐 적절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신다거나 또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조명 시설을 설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카메라를 5개 설치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린 하우징, 즉 그 CCTV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형태를 하셔야 되고 또 서지 보호기 등을 설치해서 낙뢰 등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지라는 거는 흔히 단시간에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전파 방해가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때 서지 보호기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 폐기물 시행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처럼 처음 소프트웨어 구동형, 두 번째 펌웨어형, 그리고 마지막 안테나는 펌웨어형을 설치하셨을 때 같이 설치하게 되는 안테나의 모습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기존에 인터넷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OS 5.1 이상의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내비게이션 종류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에 위치정보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시동을 끄고 켜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에 따라 별도로 전송 프로그램을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면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시동을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 펌웨어 역시 온, 오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통신비 약정으로 계약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단말기 가격이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대략 한 10,000원 정도의 통신비를 지불하시면서 펌웨어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CCTV 설치 위치에 따른 영상 정보의 모습입니다. 네, 그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살펴볼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에 이렇게 CCTV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영상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 전면부 확인이 영상 정보 전송이 될 수 있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목적은 바로 해당하는 목적에 따른 정확한 영상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밖에 외부 충격이나 이런 데 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쪽 부분에 뭐 다른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이 화면이 잘 보이도록 설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량시설 역시 이쪽 위치에 이제 CCTV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계량시설에서 계량을 하실 때 차량 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정보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보관시설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인데요. 이때 이 카메라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전송하게 됩니다. 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저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이때 차량 조회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차량용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고유 식별번호, 단말기 유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녹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위치, 이동 경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진입로의 화면입니다. 차량 번호판이 포함된 전면부 확인된 영상이 전송됨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아래에 보시면은 해당한 지역의 주소 등 세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 계량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와 화면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바로 자동 전송 프로그램입니다. 사무실 자동 전송 단말기에 설치하는 자동 전송 프로그램인데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계량시설의 모습, 진입로, 보관 장소의 모습이 이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계량시설에서 계량값을 측정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계량값 측정이라는 팝업이 뜨면서 보시는 것처럼 무게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FAQ 시간입니다. 네, 지정 폐기물 처리업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 처리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업체의 경우 의무 시행 시점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시행 시기는 23년 10월로서 의무화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23년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지정 폐기물 처리업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 처리업을 동시에 하는 업체의 경우 23년 10월부터는 지정 폐기물 현장 정보만 전송하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 현장 정보는 23년 10월부터 전송해야 되는 건지 네, 지정 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 운반 차량의 진입로와 계량대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불가항력으로 현장 정보 전송 불가능할 시 폐기물 반입 자체를 하면 안 되는지 네, 영업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장치故障 또는 통신 장애에 따라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치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 쪽에 그 장애 사유를 통보를 해주시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면 되고요. 또 장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정보 전송이 안 될 경우에는 대체 전송 수단, 즉 휴대전화의 어플을 통해서 정보를 전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통신장애, 또 저희 쪽의 서버 장애 등은 그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그 장애가 복구가 되면은 그동안 전송이 안 됐던 정보도 한꺼번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 전송 장치를 구축하고 있는 배출자의 계량값과 처리자 계량값이 상이할 수 있는데 달라도 되는지, 올바로 시스템의 배출자 계량값과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의 계량값은 관리 목적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시스템의 정상 설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 네, 장치를 설치 완료한 이후에는 저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 또 의무 시행일 전까지는 저희 센터에서 별도의 현장 기술 지원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치 지원 자체를 뭐 지원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네, 전송장치에 관한 구매 리스트 등을 안내해 줄 수는 없는지 네, 저희 공공기관의 특성상 특정 업체를 안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펌웨어의 경우에는 특정 인증을 거친 이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증된 업체를 현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저희 홈페이지의 펌웨어 공급 업체 리스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고객 소통에 연락처 안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장비 공급 업체 및 AS 업체라고 해서 지금 펌웨어를 제공하는 업체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뭐 지금 이 표에 다양하게 안내 드리고는 있지만은 안드로이드 OS 5.1 이상의 버전이 설치가 가능한 내비게이션 형태라면은 대부분 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대체 전송 수단을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뭐 장애나 뭐 고장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체 전송 수단을 통해서 저희 쪽에 정보를 전송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대체 전송 수단은 핸드폰에 설치하는 어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스토어 두 군데에서 다 다운이 가능하시고 이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을 통해서 계량값 전송을 가능하시고 또 보관 장소에 사진을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거는 보관 장소의 전송은 사진을 찍고 저장한 형태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송을 하실 때 직접 이 휴대폰을 들고 이 현장을 가셔서 사진을 찍고 바로 전송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공통사항,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 등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고 있고 또 영상정보 처리 기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제 설치를 하실 때 업체와 상담을 하시면서 지금의 기준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설치를 하시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뭐 추가적인 궁금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 콜센터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아래에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가능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